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입동이에요. 아, 그래요? 모르셨죠? 아니, 평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일교차는 큽니다. 일교차는 크고. 예, 근데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오전 오후 다르고 예.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예, 이게 참 예측도 쉽지 않고 또 체크해야 될 내용도 많고. 또 오늘은 유난히 2025년 봄 여름 동안 진짜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보면서 좋았는데 이제 또 시장도 뿌얘지는데 오늘 그러게요.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주 화가 납니다. 이건 그냥 먼지가 아니고 푸르스름한 잉크빛이 도는 예. 도대체 저기서 뭐가 건너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해 바다 건너서. 네네네. 뭐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오면서 그래서 테슬라 주주총회 보면서 왔어요. 테슬라 주주시잖아.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주총 분위기 영상이에요. 저희 한번 저 내용을 잠깐 볼까요? 저기서 보면 야, 우리나라 주주총회장하고는 정말 얼핏 보면 어디 무슨 나이트 같죠? 클럽 같지 않아요? 예, 그런 나이트. 맞아요. 이건 음악 소리가 좀 들려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음악 소리가 들려야 예, 되고 이게 지금 75%로 이제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라와서 네. 주주들한테 이제 감사도 표하고 춤도 춥니다. 예. 춤추면서 옆에 로봇도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춤을 췄죠. 네네. 저 옆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보면은 이제 많이 저 춤이에요. 모양새가 많이 달라졌네, 디자인이. 누구요? 뭐- 옵티머스? 옵티머스가. 예. 네, 그죠. 조금 더 어. 섹시해졌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 느낌. 네. 투박한 거기에서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약간 또 반전이 있네요. 지금, 맞아요, 시간에서. 아까는 이제 저 주총에서 통과됐다, 보상안이 통과됐다 하니까 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또 다시 약간 약보합으로 도는 양상이고 저렇게 로봇이 한번 좀 더 이렇게 개량된 모습으로 춤도 추고 했으면 우리 로봇주 프리장에서 좀 이렇게 꿈틀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아직 데미지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때문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다시 거품는 얘기가 네. 나오고 또 왜 이렇게 또 경기도나 우려가 또 나오는지 이게 사실 이유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모셔봤습니다. 예.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문영원님.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뭔가 조금 이제 11월 들면서 약간 좀 이렇게 미국도 우리도 뭐 할 것 없이 시장이 약간 좀 색깔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한번 네. 또 진단을 한번 우리 또 기대하면서 듣습니다. 문영원님의 문영원님도 사실 요정이세요. 요정? 상승 쪽에. 네, 그렇죠. 그래요. 오늘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작년부터 예. SBS 비즈 나와서 주식시장 계속 오른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예. 네. 그때마다 불편한 시각으로 보셨던 분이 우리 진행하고 계시는 거의 뭐 네. 믿지 않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전 봤던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얘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 계속 오르고요. 국내 증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간 하락폭이 앞으로는 좀 많이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네네. 코스피를 기준으로 예. 한 100포인트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네. 하루에 그렇게 오르는 걸. 거는 예. 예를 들자면. 근데 하루 만에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네. 3개월 동안 코스피가 한 100%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하루에 뭐 한 15% 20% 하락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시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코스피는 다른 증시 대비 하루 일간에 떨어지는 그 폭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당연히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요? 국내 증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기간 그리고 이제 거액 자산가들 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반등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미국 증시도 올라갈 거고 국내 증시 역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S&P 500 지수는 아마 이번 달부터 7,000선을 넘어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4,200선 위로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문연구원님은 이 정도 페이스로 올라온다고 보셨어요? 우리 코스피, 우리 국내 증시 말입니다. 저는 네. 사실 펀더멘탈이 갖춰지지 않은 증시는 네. 투자자들에게 권하진 않아요. 사실 네. 국내 증시는 제 눈에요. 제 눈에는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네. 실적도 안 좋거든요. 혹시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상장사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3%. 매출이. 네. 기업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게 마이너스 4.12%로 더 커지죠. 네. 마이너스가.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금 플러스 16% 가까이 나와요. 15.5%. 영업이익은 더 늘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3.45%. 영업이익.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지금 실적이 좋진 않지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증시는 오를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오른 만큼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증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의 코스피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권하진 않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경기 확장,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순환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 많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올해 9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65개월째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을 갖고 비교를 해드리면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분기 때까지 미국의 분기별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2.51%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기업 실적도 2023년도 1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3분기 때까지 포함을 하면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높은 흐름들이 11개 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의 전체 EPS 증가율이 9월 말 추정치가 7.9였는데 지금 이게 10.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단연코 실적을 주도하는 건 IT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증시 버블, AI 버블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버블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지금보다 지수 때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뭐 국내 증시 개장하고 나서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일일비하지 마시고 사실 미국 증시는 정말 건전한 조정이에요.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되게 불안하게 보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아마 뭐 시작할 때 테슬라 주총한다라고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테슬라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 열심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일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진짜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또 소장님이 최근에 왜 개인 투자자분들 사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매수 당하는. 네, 저도 어제 이제 좀 밑에다 걸어놨더니 오후 되니까 사져 있고. 사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손실이면 또 마음이 좀 그래요. 사지고 나서 그래도 매수 단가보다 좀 더 높게 끝나지 않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있으니까. 아닌 것도 있고. 예, 근데 어찌됐건 지금 연구원님 말 들으면 그렇게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 실적 얘기해 주셨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은 약간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다른 문제예요. 문제예요? 네, 그 앞으로 이제 어떤 산업과 종목이 좋아지는 거는 다른 얘기고요. 예. 어차피 펀더멘탈이 안 좋은 대표적인 게 이제 국내 증시이고 이제 그동안 주가가 코스피가 4,200선이 넘어갔던 그 바탕에는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 외에는 이제 미국 증시의 풍선 효과. 네네. 특히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심축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죠. 올해 범용 디램 가격이 3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반도체주 하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범용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를지 일시적으로 하락할지. 근데 지켜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 5월부터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들기 시작을 했고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보면 반도체주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미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고 있는 잣대는 수급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10월 달에 처음으로 사들인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뭐예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들였던 거는 삼성전자고요. 네. 10월 달부터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한 거는 LG화학 LG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생명보험 그리고 삼성 SDI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대상은 2차 전지예요. 예. 2차 전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좋게 보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금융지주사. 근데 예, 모멘텀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좋게 보는 거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을 이제 당사 섹터 애널리스트가 뽑은 좋은 종목이라서 좀 얘기해드리는 거고 금융지주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10월달 수급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저는 이 세 가지 대상들 중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아마 남아있는 연말까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네. 문영호님도 이번 여름 같은 장, 이런 장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왔던 우리가 4,200까지 올라오던 이 장 이런 장세 처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속도와 스피드. 네, 저도 처음 보는 장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 뭐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어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쭉 보면은 이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버릴 이유는 없어요, 어디나. 그런데 네. 이제 항상 이제 문제는 그 얼마나 그 조정 기간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4,200까지 급하게 왔다가 여기서 이제 밀리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 밀리는 여기서 바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은 좀 퀘스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이죠,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만약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네. 오늘 종가 기준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는 흔들릴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대응이긴 한데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에 그래도 지금 수준은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만한 가격 조정은 좀 보이지 않았나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음 주부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얼마만큼 떨어질지를 우선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연말까지 올라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코스피가 지금 정도 떨어진 거는 이제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S&P 500 지수를 올해 상단을 7,300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7,300까지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정말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한 7,200선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어차피 12월 달에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 연말 종가로 따지면 그래도 7,100 정도까지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를 코스피 지수에 한산해서 적용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도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4,300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 충분히 나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는 걸 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보다는 올해는 좀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가장 힘든 시기는 내년이 될 걸로 좀 봐요. 그래서 내년이요? 예, 저는 내년에는 반대로 얼마만큼 떨어질까에 항상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또 장현재 캐스터가 저 아까 어제장 오늘장에서 KB증권 리포트를 소개했는데 내년에는 5천 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7,500도 간다. 뭐 장기적으로야 뭐 만인들 왜 못 가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예, 그렇죠. 저 내년에 5천도 내년에는 5천도 가능한다는데 우리 문연구님은 내년은 좀 이게 조심해야 내년이 됩니다. 오히려 더 KB와 대신에 B와 부딪혀요. 그래도 문영고님 지금까지 타율은 괜찮으니까 아, 네. 아, 그리고 전 확신을 갖고 항상 얘기해드려요. 확신을 갖고. 예. 일단 저는 이제 코스피를 바라보는 이 전문가하고 투자자들을 보면 좀 의아하는 점이 있는데 예. 사실 올해 코스피가 4,000이 넘어가고 4,200을 넘어가는 그 흐름을 맞춘 분들이 내년도 5,000 간다 얘기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귀 기울일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갑자기 5,000 간다, 7,000 간다 그래버리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내년도 증시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요. 이 모든 미래는 과거에서 답을 찾을 때도 필요해요. 보통 2006년도 이후부터 특히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 네. 집권 2년 차 때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꺼내들은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올해 2월달 이 연준이 중시하는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역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보통 1년이 지나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수순이었어요. 네. 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1년 뒤에 해당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예요. 예. 26년 예. 1분기.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고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지수대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은 항상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돼도 역사적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 요인들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시장의 어떤 심리가 확산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수급 측면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또 그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 때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4분기 정도 되어야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직 내년도 연간 전망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간은 안 됐는데 제가 네. S&P 500 지수를 내년도 밴드를 6,200에서 7,400 정도 보고 있고요. 7,400이라는 상단은 내년 1분기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증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올해 연말 내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금 가격 많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금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이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올해 연준은 12월 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5pp 이하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50pp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50bp. 네, 그 얘기는 12월에? 네 고용 지표가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가장 큰 배경은 9월 초에 발표됐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고용 추세 이게 29,000명이에요. 7, 8, 9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평균이 팬데믹 이후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추세는 12만 명이에요. 근데 9월 초에 확인됐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고용 추세가 완전히 급감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 안 되고 있지만 아마 셧다운 끝나고 고용지표 한꺼번에 발표된다라고 하면 아마 수치가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랑 비교를 해보면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좀 확인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50bp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세게 50bp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연준 이사들 요즘 연준 이사라기보다도 연준의 그 지역은행 총재들, FOMC 위원들 한두 명이 아니고 때로 나와가지고 뭐 12월에는 좀 보자 하는데 야 어쨌거나 우리 문영권님 보면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네. 너희들 뭐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 다 들어와. 금리 인하 신중해야 돼. 한번 12월은 안 할 수도 있어 하는데 50bp 세다. 진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요. 그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10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되게 애매하게 발언하고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셧다운 기간이라서 이 기간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다음번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막 확대해서 가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못 한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하는 발언들을 별로 신뢰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왜 저렇게 했을까 보면 이번에는 명분이 있어요. 지표가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답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연준 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다 뭐 이 정도로만. 네. 그래요. 그리고 네. 문영권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지수 다음으로 확인하는 게 엔비디아 주가인데 얘가 요즘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어제는 또 유난히 평소 대비 좀 낙폭이 컸어요. 3.65% 하락인데 거기다가 젠슨 황이 우리 한국 와서 깐부치킨 그 치킨 값도 지금 그거 하려면 주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이 얘기는 뭘까요? 어제 지금 자꾸 보도되고 있는 AI에서 중국이 경쟁력이 앞설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 네. 양반이 결국 중국 핏줄이라서 그러나 어떻게 보세요? 2024년도 기준으로 국가별 AI 순위를 매긴 테이블이 있어요. 네. 이 테이블을 보면 단연코 1위는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으로 상대적인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는데 그 순위를 보면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점수는 세 개 카테고리를 갖고 발표를 해요. 일단은 실행, 그리고 혁신, 투자. 근데 이제 실행 단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인재 부분이 미국 대비 중국이 절반이 채 안 돼요. 점수가.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예. 고급 인력은 고급 없다는 인력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혁신 단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연구 수준. 이것도 중국이 미국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민간 투자를 중시하는데 민간 투자 자체는 중국이 미국 대비 절반이 채 안 돼요. 40%, 45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기술을 두고 패권 경쟁을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사실은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쟁순왕 CEO가 얘기했던 발언은 귀 기울일 필요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또 말을 하다 보면 실수 발언도 하잖아요. 하긴 지난번에 네.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저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번복해서. 그렇게 네.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저런 발언이 자기 회사 주가에도 별로 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힐 만한 발언이잖아요. 중국이 AI 경쟁에 있어서 미국을 이길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 쇼크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 좀 중요한데.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저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예, 얘기가 그게 나와요. 중요해요. 맞아요. 저것만 뜯어보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발언을 옹호하는 형태로 좀 이 분위기를 좀 맞춰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참고로 이제 제가 11월 달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사실 이번 달 가장 중요했던 거는 10일 날 미국이 중국 상대로 고율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기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해줬잖아요.
1년 연장.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조용으로 만들고 있는 AI GPU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블랙엘은 아니에요. 근데 네.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중국의 수출을 일정 조건 하에서 재개해 줄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이제 6000D 아니면 B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B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중국 수출용 제품 요거를 좀 수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도 블랙엘 같은 최신 AI 칩은 중국에 수출 안 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빠르면 올해 연내, 늦어져도 내년 상반기 때는 다시금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AI GPU를 수출 길이 열릴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주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3,93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지금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90포인트가량 좀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868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5,2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9%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5만 5,000원. 이 가운데 KB금융 2.9% 상승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모두 5%에서 2%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54만 원, 에코프로비엠 6%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8,100원이고 에코프로 소포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HLB 지금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레인보로보틱스 호가가 지금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또 개장하고 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리가캠바이오가 0.9%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 3% 하락 예상됩니다. ABL바이오 파마리서치 3,000당 제약까지 일제히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8분가량 남았는데 저 호가 왜 이럴까요? 호가요? 예. 그러네요. 호가가 좀 과하네요. 네.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글쎄 야간 선물에서는 1% 이내였는데 저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장 열리면서 그거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뭐 4천이라는 저 숫자를 갖다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 무슨 뭐 경비도 없고 수위도 없어요. 막 그냥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4천을. 시장 참 다들 불안한가 봅니다. 이게 지금 딴 것보다도 이 장에 수익 내시는 분들 대부분인 와중에 문제는 최근 한 1, 2주, 최근 2, 3주 부쩍 들어왔거든요. 네. 그분들이 지금 많이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죠. 들어오자마자 예. 이런 상황을 맞으면은 그러니까 예 저기는 문영구님 지금 자꾸 이제 월가에서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부딪히고 있는데 요 AI 버블론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문영구님 판단은 어떠세요? 진단은 네. 이것도 본질적 가치에 주목을 해야 하면 본질적 가치 아직은 네.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실적을 봐야죠. 지금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 IT 섹터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9월 말에 추정됐던 게 20.9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이 20.9라는 숫자가 지금 26.5%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을 단연코 주도하는 건 I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AI 버블에 대한 우려들은 단순하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조급함이 배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AI 버블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 전체 증시를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S&P 500의 12개월 선행 PR이 22.9배 정도 됩니다. 과거 5년에서
10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연간으로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금융.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IT, 커뮤니케이션, 금융, 헬스케어. S&P 500이 12개월 선행 PER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금융, 헬스케어가 전체 평균보다도 밸류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도 해당되는 돈 잘 버는 섹터 내 기업들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PR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증시가 단순하게 개별 기업들의 주가만 보면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올해 실적을 주도하는 4개 섹터가 아직은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IT 쪽은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궁금하고. 원래 그 전에 메타 좀 좋게 보셨던 것 같고. 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다 좋게 봐요. 네. 그리고 올해는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목적이 예. 출원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형 반도체 올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같은 기업들 주가가 올해는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해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좋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AI가 버블은 아니다. 다만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과잉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까? 근데 AI를 놓고 봤을 때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 생태계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는 AI 모델, 클라우드,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단계예요. 스테이지 1. 근데 스테이지 2가 앱 중심이고 스테이지 3가 아마 플랫폼 중심이에요. 이 단계를 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참고로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은 오픈 AI,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메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AI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픈 AI,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AI 산업의 트렌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생성형 AI 단계는 우리가 좀 지나갔다라고 보셔도 돼요. AI 생성형 AI가 아니라 지금은 지능형 웹 에이전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로봇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의 전기차처럼 대중화된 거를 보는 그 시점이 AI 혁명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AI 혁명이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인터넷 혁명, 이게 1989년도 웹 브라우저가 출시되면서 시작됐는데 이 기간이 총 18년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혁명은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15년 지속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는 오픈 AI가 2022년도 11월 달에 챗 GPT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9년 정도는 AI 혁명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 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AI 관련된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 사실 미국 경제, 미국 산업, 미국 기업 말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대상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간 둔화 조짐이 나타나서 이제 연준은 좀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유동성 풍부해지고 또 AI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직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어. 그리고 이제 예. 어차피 고용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셧다운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니벨리 오랩스라는 이제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지금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8월달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22,000명 증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간이 9월달에는 33,000명 증가, 그리고 10월달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9,100명 정도가 감소할 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9월, 10월 달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발표가 될 건데 그 얘기를 네,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11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AI 거품론 우려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나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이제 물량들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 변동성 지수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5% 떨어집니다. 3,963, 코스닥도 1.7% 하락입니다. 88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떨어집니다. 지금 96,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 약세 58만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대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2.4% 떨어집니다. 26만 2,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2.5% 약세 7만 7,3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내림세입니다. 94만 4천 원이고, 이 가운데 금융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금융주 외국인 기관 동반순 매수세가 유입된 섹터였는데 KB금융이 소폭 올라갑니다. 12만 5,600원, HD현대중공업은 2.4%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4% 떨어집니다. 지금 53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1.6% 하락으로 15만 6,400원, 그리고 에코프로 0.6% 하락 중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3.9% 떨어집니다. 40만 2천 원이고, HLB 5만 300원, 리가캠바이오는 올라갑니다. 15만 3,900원, 펩트론이 2%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24만 5,500원, 그리고 에이벨바이오가 2% 약세로 10만 2,100원, 삼천당제약이 2%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22만 2,500원, 파마리서치도 하락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글쎄요, 아직 섹터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섹터가 잡히지는 않고 있고, 카카오가 좀 올라가고 네이버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APR,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레인보로보틱스,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네요. 이노테크입니다. 지금 258%, 260% 급등을 하면서 5만 3천 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75억 원 순매수, 기관 280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1,41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매도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2,36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986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840억 원, 기관은 3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3,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0전 상승하면서 1,448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낙폭은 좀 줄여내네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네. 다시 이제 마이너스 1% 안으로. 네. 예.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이 맞아요. 어제 우리 이건희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외국인들 그동안에 선물해서 매도를 많이 이렇게 쌓아 넣었던 거, 요거 좀 환매하면서 챙기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다시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외국인 다시 하이닉스 산다고요? 네네.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금액 기준이에요. 가장 네. 많이 사는 게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APR,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앞서서 실적 아까 잘 나왔는데 카카오는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1.4% 상승. 1.4% 네. 상승. 네. 장이 그래서 그러나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네. 3분기 2,080억 영업이익, 전년비 59.4% 거의 60% 증가인데. 네. 자, 우리 문정구님 아까 하시던 예. 말씀에서 조금 더 고용 그때 예, 고용 얘기 중이었었어요. 아, 네. 미국 고용 시장. 네, 그 니벨리 오렉스라는 그 민간 기업이 노동 시장 관련된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9월 달에 33,000명 증가, 그리고 10월 달에는 9,100명 감소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셧다운이 끝나고 공식적인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발표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10월 달 9,100명 감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인 게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월 기준으로 고용 추세를 계산한다라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후의 고용 추세보다는 완전히 꺾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라고 하면 연준 내에서도 50pp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값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셧다운이 트럼프 1기 최장 기간 35일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35일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달 증시가 하락한 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차피 미국 양당 정당들은 막판 타결을 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예. 그리고 그게 최근 제가 이제 지켜본 결과 주식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큼 부정적 요인도 작용한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셧다운보다는 지금 미국은 연말 쇼핑 시즌 진입을 했는데 그 기대감이 분명히 증시에 반영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긴장 완화 좋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빠르면 연내 늦어져도 내년 정도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블랙엘은 아니더라도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네. AI GPU를 또 수출하는 것들을 허용해줄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한 달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 이런 증시의 흔들림을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요 머스크가 또 이번에 주총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자기들 자체적인 그 뭡니까 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하고 전력 효율적인 칩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만든다. 그래서 삼성전자 TSMC에서 이제 텍사스나 애리조나에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로서는 또 하나의 또 파운드리 좋죠. 영역이 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문영구님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 통과 이게 테슬라의 주가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게? 테슬라 안 그럼 떠난다고 했잖아. 일론 머스크 떠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남아 있어야죠. 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그렇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어차피 아니, 지금 그렇다고 네. 1조 달러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미국을 갖다 천조국 하는 게 네. 미국 국방비가 네.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고 그게 네. 과거 환율로 따지면 네. 한 1조 달러가 되니까 그래 네. 1,000조국이라 했는데 네. 미국 국방비 미국의 1년 국방비만큼 그 보상을 줘야 된다고요? 한 개인에게? 근데 저는 네. 일론 머스크가 받은 만큼 네.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낼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까지는 전기차 기업 하면 테슬라이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맞아요. 테슬라가 대표 기업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는 사실 전기차 말고는 좀 반영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들, 미래 산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원연하게 반영되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뭐 미국 기업들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주가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한다. 옛날 전기차도 가장 먼저 그렇고 시간은 걸리지만 뭐 배터리 팩도 그렇고 이제 뭐 로봇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1조 달러 받아놓고 저걸 다 못 쓰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자식이 많잖아요. 아 많다 예. 맞다. 예. 그 나눠주고 일일이 나눠준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 예. 그리고 소장님도 침낭 싸갖고 다니면서 방송하시면 또 그에 맞는 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침낭 싸가지고 여기서 자가면 숙식하면서. 네네네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좋다, 미증시 좋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럼 그 밖의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세요? 그동안 시장을 상승을 좀 주도했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섹터 있는데 예. 두루두루 다 보진 않고요. 네, 솔직하게. 두루두루 예. 보지 않는다는 예, 예. 의미는 좋게는 보지만 네. 이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들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논리는 AI 또 투자 환경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네. 북미 중심의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ESS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 잠깐 했지만 올해 네. 9월달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캐즘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특히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삼성 SDI 네. 또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하면 LG화학까지 해서 지난 10월부터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주가 상승폭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반도체는 10월 달에 삼성전자를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AMD의 AI 가속기의 HBM3 5세대 모델을 공급하기로 하는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HBM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금융지주 쪽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한국금융지주하고 키움증권을 얘기해드렸는데 일단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네.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또 길게 본다고 하면 이제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또 자본활용 효율성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 지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이제 또 화장품 쪽이 괜찮아.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막 9%, 6%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장품 쪽은 혹시 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누가 물어보셔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사실 업황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엇눌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을 22% 정도까지 늘리면서 그거를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상황이고요. 아마 그게 APR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LG 관련해서는 아마 자체적인 구조 조정 이 부분이 주가를 억눌렸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존재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하루 이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 위주의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국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네. 일시적이다. 아까 이제 2차 전지는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뭐 대장주를 할 만한 에코프로를 보니 기술적으로 1차적인 어떤 목표에도 왔고 약간 매물대도 느껴지고 요 이후에
추가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수급 측면 외에는. 근데 국내 증시에서는 네. 사실 지금까지 증시를 견인했던 그 축은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범용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네. 때문에 그 논리가 반도체 주가 올라갔는데 영향을 줬던 거고 예. 추가된 게 이제 외국인 순매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산업은 수급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수급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 외에 2차 전지에 그래도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ESS 말고는. 그리고 그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실 때 네. 그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보고 있는 ATS의 네. 국내 증시 차트 아니면 예. 삼성전자 차트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예. 그러면 올해 주가가 올라가는 그 패턴을 보시면 2차 전지가 그 패턴을 그대로 동일하게 밟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2차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점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말 전까지 2차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2차 전지 ETF 중에 1,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1,000원 아마 짜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게 지금 2,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600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 올해 10월 달에 운 좋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수익률은 50% 정도 될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7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마 이 50% 수익률이 아마 올해 연내 가기 전에 100%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패턴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북미에서 ESS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올해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드디어 캐즘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 기대가 들어오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조방원은 이제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앞으로, 네.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지만 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 보면 어깨 정도 올라온 것 같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머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점이에요. 신규로 진입한다라는 게. 머리가 크면 좋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 주 좋았잖아요. 수목금. 이럴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아마 오늘 사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